민트 오디오북. 그림자춤. 나여경. 물기 없는 화분의 화초들은 윤기를 잃은 지 오래다. 다른 고무나무에 비해 물을 더 필요로 하는 푸밀라 고무나무는 잎이 노랗게 다들어가고 있다. 번식력이 왕성한 뮤렌베키아는 공중에 매달린 채 마른 가지를 여기저기 내리고 있다. 가지에 매달린 손톱만한 잎들이 거미줄에 걸린 작은 곤충처럼 몸을 말고 있다. 정오다. 베란다 창문은 태양의 열기에 한껏 달궈져 있다. 유리문을 연다. 바람에 등 떠밀린 태양볕이 불 번지듯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미정은 방사 직전의 태양을 향해 전라의 몸으로 눕는다. 다리에 벌어진 각도는 10시 10분 정도가 적당하다. 한낮의 태양볕이 미정의 사타구니 숲에 화살처럼 날아와 꽂힌다. 눈과 코, 귀, 입, 몸의 모든 구멍 안으로 바람 따라 태양볕이 침입한다. 미정은 한낮의 태양이 뜨거운 식욕으로 자신의 몸속 수분을 마시고 기억까지 뜯어먹어 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물기 마른 낙엽처럼 가볍고 자유로워지기를 빈다. 곧 장마다. 코앞으로 다가온 장마를 대비해 몸 안의 습기를 포슬포슬하게 말려야 한다. 오늘의 의뢰인 50대 후반 남자, 신입회원 오후 3시. 신입회원의 오후 3시. 오늘의 업무 지시 문자를 미정이 작은 소리로 다시 읽는다. 가입 후 처음 만나는 의뢰인은 아무래도 조심스럽다. 당연히 첫 만남은 포옹에서 이루어진다. 의뢰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외부에서 만나는 일은 없다. 매일매일 방이 바뀌는 이들과 달리 미정의 방은 정해져 있다. 히프노스 방이다. 히프노스는 포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이다. 히프노스는 그리스 신화 속 잠의 신 이름이다.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방이 밤의 여신 닉스다. 모르핀을 연상시키는 꿈의 신 모르페우스는 비교적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가는 방이다. 암흑의 신 에레보스와 죽음의 신 타나토스 방은 가장 인기가 없지만 이 방만을 고집하는 몇몇 의뢰인들도 있다. 미정 역시 자신의 방과 가장 먼 곳에 위치한 타나토스 방은 왠지 피했다. 다른 신의 방들은 구경 삼아 들러보기도 했지만 타나토스 방은 가까이 가본 적이 없다. 이들 신은 각각 자신의 이름이 붙은 방에 있지만 때로는 다른 방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비록 그림 속이긴 하지만 히프노스 방에는 밤의 여신 닉스가 있다. 히프노스는 닉스의 자식이니 어머니와 아들이 한 방에 있는 것도 이상할 건 없다. 더구나 잠과 밤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 아닌가. 남자는 하늘을 날고 있는 닉스와 히프노스 그림 아래 앉아있다. 핑크색 옷을 입은 밤의 여신 닉스는 세상을 다 덮을 듯한 어둡고 커다란 휘장 안으로 잠의 신 히프노스를 끌어당기고 있다. 밤의 여신에게 팔목을 잡힌 잠의 신은 가슴에 아는 양귀비꽃을 허공에 흩뿌리며 부유하고 있다. 어두운 밤의 장막에 둘러싸여 잠을 자고 있는 히프노스의 표정이 아편인 양귀비꽃에 홀린 듯하다. 무엇에 취한 듯 몽롱한 표정의 히프노스를 바라보는 미정을 향해
의뢰인 남자가 두어 번 기침을 한다. 남자가 샤워와 양치를 마치는 동안 미정은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20도와 50%. 잠들기 좋은 온도와 습도다. 방 안에는 핸드폰, 텔레비전, 컴퓨터, 노트북 등 전자제품은 일절 비치할 수 없다. 의뢰인의 핸드폰은 카운터에서 보관한다. 오직 은은한 나무향이 풍기는 원목 침대 하나가 놓여있을 뿐이다. 숙면에 좋은 라벤더와 캐모마일 향은 기본이다. 미정은 조명의 밝기를 조정해 잠들기 편한 상태로 만든다. 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감기는 부드러운 면의 이불. 누웠을 때 머리와 경추 사이의 틈을 메워 목을 안정적으로 받쳐줘야 하는 베개까지. 이로써 모든 준비는 완료된다. 미정은 장식 없는 부드러운 면 소재의 잠옷으로 갈아입는다. 자, 포근하게 안아줄 테니 편안히 잠드세요. 낮은 미정의 목소리에 잠기운이 묻어있다. 그녀가 두 팔을 벌리자 남자가 다가와 미정을 부둥켜 안는다. 미정이 베개 위로 쓰러지자 미정의 등을 눌렀던 남자의 손이 그녀의 가슴 쪽으로 옮겨온다. 미정이 남자의 손을 제지하자 남자가 억세게 그녀의 가슴을 움켜쥔다. 미정이 남자의 손을 쳐내며 일어나 침대 위에 배를 누른다. 미정이 침대에서 내려오자 남자가 이거 왜 이래 하며 미정을 침대 위로 다시 끌어당긴다. 미정이 남자의 손을 뿌리치는 것과 동시에 양복 입은 건장한 두 명의 남자가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안전요원 180과 184이다. 안전요원의 번호는 그들의 키 높이다. 180의 손에 하얀 종이봉투가 들려있다. 니들 뭐야? 얼굴이 새빨개진 남자가 침대에서 내려와 소리친다. 180이 봉투를 들이밀며 계약 위반이니 퇴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봉투 안에는 회원증과 계약서가 들어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호기심에 전화를 했다가 까다로운 계약서를 보는 순간 주랭랑을 놓기 일쑤다. 의도가 불순한 이들은 각 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안전요원에 대한 공지에 한번 놀라고 만지면 안 되는 신체 부위, 위반 시의 범칙금 등 2장의 계약서에 적힌 녹록지 않은 내용에 질리고 만다. 그렇다고 무례하니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거 뭐야 이 새끼들. 남자의 고함에 180이 조용히 말한다. 고객님, 계약 위반입니다. 나가시죠. 계약은 무슨 계약? 그거 그냥 형식이잖아. 이거 왜 이래? 야, 생판 모르는 남녀가 한 이불 속에 누웠는데 너 같으면 그냥 잠이나 자겠냐? 고자 아닌 다음에야 그냥 자겠냐고. 오던 잠도 날아가겠다. 야야야, 얼마 더 내면 돼? 남자가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를 치며 미정과 안전요원들 사이를 우왕좌왕 오간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옷 갈아입고 나가시면 됩니다. 말없이 뒤에 서 있던 184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사뭇 위협적으로 들린다. 야, 니들 얘 기둥서방이야 뭐야? 이거 불법 아니야? 너 돈 뜯어내는 꽃뱀이지? 미정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 지르던 남자가 급기야 두 안전요원에게 끌려나간다. 이를 바라보는 미정의 눈에 붉게 핏발이 선다. 포옹의 김 대표는 미정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미정 씨의 자분자분한 목소리와 들떠있지 않은 모습이 이 일의 적격이에요. 외국에선 진작부터 각광받는 직업인데 물론 종종 불상사가 생기기도 해요. 간혹 이곳을 유사 성행위 서비스 장소로 오해하고 찾는 이도 없지 않거든요. 대표라는 여자의 말은 장황했지만
정작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쉽게 해주지 않았다. 미정이 거절의 뜻을 밝히려는 순간 김 대표가 말을 이었다. 의뢰인들 거의 모두 심한 불면증 환자. 미정은 불면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요동쳤다. 아, 종종 생기는 불상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금세 해결되니까. 결론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보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무언가 절박한 게 있어 오는 사람들을 보듬어준다는 게 보통 일인가요? 포옹에서 미정이 하는 일은 잠 못 드는 의뢰인을 포옹해주는 일이다. 당신과 음란해지고 싶어요. 엘은 몇 달째 메아리 없는 문자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미정은 음란이라는 말이 왠지 아름답게 느껴진다. 핸드폰을 바라보는 미정에게 김 대표가 말한다. 미정 씨, 눈이 너무 충혈됐는데 집에 가서 잠 좀 자. 리드미컬한 란이 음을 커버해주는군요. 엘의 얼굴인 듯 핸드폰을 바라보며 읊조리는 미정을 향해 김 대표가 묻는다. 뭐라고? 엘은 미정의 첫 번째 의뢰인이었다. 뒤돌아서 있던 엘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각이 잘 잡혀있는 마네킹을 닮은 듯했다. 미정과 처음 눈을 마주친 엘은 무엇에 놀란 사람처럼 한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자신을 계속 바라보는 눈길이 어색해 미정이 얼굴을 돌리자 이런 직업이 있는 줄 몰랐네요 라고 엘이 말했다. 저도 몰랐어요. 미정이 대답했다. 미정이 자신에게 포옹을 아주 잘하는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건 엘 때문이었다. 엘은 미정과 포옹을 하자마자 바로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는 친숙해지기까지 처음 한두 번은 머뭇거리거나 쉽게 잠들지 못하는 다른 의뢰인들과 달랐다. 미정은 각이 잘 잡힌 그의 몸과 자신을 안을 때 느껴지는 그의 손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다. 포옹에서 제공하는 편안한 잠옷을 거절한 채 목까지 올라오는 터틀넥을 입고 아가처럼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든 애를 미정은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엘이 눈을 뜬 건 잠든 지 5시간이 지난 후였다. 눈을 뜨고 미정의 얼굴로 손을 가져오던 그가 갑자기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다. 잘 잤나요? 미정의 물음에 엘은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후 엘은 포옹을 방문하면 언제나 미정과 히프노스 방을 지목했다. 엘이 포옹을 방문할 때면 늘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엘이 미정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오랜만에 아주 잘 잤어. 너도 잘 잤겠지? 라고 말한 건 5번째 방문 때였다. 마치 오랫동안 사귄 연인에게서 하듯 자신을 대하는 애를 보며 미정은 그에 대한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항상 편안한 잠옷을 마다하고 목까지 감싸는 티셔츠나 남방을 입은 채로 잠자는 이유가 궁금했다. 어느 날 미정은 엘이 잠든 후 그의 남방 단추를 열기 위해 손을 뻗었다. 목 부분의 단추를 풀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미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단추 하나를 풀고 2번째 단추에 손을 가져가는 찰나 엘의 손이 미정의 팔목을 낚아챘다. 뭐 하는 겁니까? 지나치게 무겁고 낮은 엘의 목소리는 분노에 가까운 화가 묻어 있었다. 포옹에서 일한 지 3개월쯤 지나자 미정을 지목하는 의뢰인이 많아졌다. 미정에게 안기면 어떤 불면증 환자도 잠들 수 있다고 소문이 나면서부터였다. 김 대표는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딱이야, 딱. 이라고 말하며 잠의 신 히프노스 방을
미정의 지정방으로 내주었다. 자신의 품에 안겨 자다 보니 불면증을 치료받았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정은 자꾸 헛웃음이 나왔다. 잠이 오질 않아. 미정아, 날 좀 안아줘. 경호가 사라지기 전 몇 달 동안 미정에게 했던 말은 잠이 오지 않는다, 안아달라였다. 미정은 그럴 때마다 경호를 침대에 눕히고 불을 꺼주는 것으로 그의 요청에 답했다. 미정은 경호가 그대로 잠에 든 줄 알았다. 경호와 같이 하던 번역일을 도맡게 된 미정 역시 피곤한 하루를 보내던 때였다.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경호의 불면증은 더 심해졌는데 장마철이 되면 그의 불면은 극에 달하고 신경은 더욱더 예민해졌다. 일 때문에 항상 잠이 부족했던 미정에게 밤새 불을 켜놓고 잠을 자지 않는 경호와 같은 방을 쓴다는 건 곤혹이었다. 고전에서 잠의 신 히프노스는 인간의 모든 곤뇌를 사라지게 하고 평온을 주는 위대한 신으로 추앙되지. 우리에게 잠이 주는 평온을 그런 식으로 돌려 말한 거 아니겠어? 미정아, 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그래, 그러니까 잠을 자. 왜 안 자는데? 미정은 다른 방으로 옮겨간 경호를 보면서 그가 이제 편하게 잠을 잤으면 좋겠다 하고 바랐다. 그 방에서도 잠을 이룰 수 없어 경호는 죽음의 방으로 옮겨간 것일까? 잠을 핑계 삼은 경호의 곤뇌는 무엇이었는지 미정은 영원히 그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경호가 아직 그 방에 있다면 포옹의 히프노스 방으로 초대할 텐데 잠 못 드는 경호를 포옹해주면 그도 다른 의뢰인처럼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을까? 실종됐던 경호는 온몸에 습기를 품고 부풀 대로 부풀어 강에서 시체로 떠올랐다. 수천 개의 화살을 눈에 쏘듯 장렬하던 태양빛이 쓰러지고 날씨가 흐리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다. 태양이 쓰러진 실내는 어둡다. 짐이 별로 없는 넓은 공간에 부분 조명만 설치되어 있어 스산한 기분마저 느껴진다. 멀리 마주 보이는 벽에는 검은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 미정은 장막을 걷으면 쨍하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달려가 화르르 커튼 걷듯 검은 장막을 치우고 싶은 충동을 누른다. 공간은 사용하는 주인을 닮게 마련이다. 미정은 어쩐지 이 공간이 엘과 잘 어울린다고 느낀다. 목까지 덮는 검은 터틀넥과 카키색 바지를 입은 엘이 중앙의 탁자에서 손짓한다. 미정은 엘을 향해 걸어가는 발길이 왠지 미로 속으로 향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의뢰인을 외부에서 만나는 건 금기사항이다. 금기시 된 일을 저지르는 건 공포와 함께 짜릿한 쾌감이 동반된다. 엘은 커피 한 잔을 오래오래 마신다. 습한 공기와 어두운 실내 분위기 탓인지 미정의 등에서는 땀방울이 맺힌다. 길게 드러놓은 어둠이 몸을 일으키듯 엘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연다. 음울하고 낮은 음성이다. 고양이에게 매력을 느끼는 쥐가 있대요.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도망치기 바쁜 쥐가 고양이 소변 냄새를 매력적인 페로몬으로 여긴다는 건데 미정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무심히 애를 바라본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쥐가 아니라는 거죠. 껌뱉듯 툭 던진 엘의 말에 미정은 서늘함을 느낀다. 그녀 등에 흐르던 땀방울이 일시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다. 세상 일이 어디 정상적으로만 돌아가던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반사예요. 나를 이해시키지 못한다 해서 비정상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그런 일마저 우리 삶의 일부라는데 어쩌겠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엘의 낮은 한숨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진다. 미정 씨, 세상 참 쉽게 사네요. 허공을 한동안 응시하던 엘이 일어나 검은 장막 쪽으로 향한다. 뚜벅뚜벅 땅을 딛는 그의 발걸음이 침묵을 몰아내는 의식처럼 보인다. 시간이 꽤 흐른 후에도 엘은 나타나지 않는다.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찰나 정면에 검은 장막이 걷힌다. 장막이 걷어진 자리에 또 다른 장막이 나타난다. 장막 위에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위에 마른 꽃 여러 다발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 죽은 사람이 아니면 사진 위에 꽃을 거꾸로 매다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그 사진 속의 인물이 죽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금기시되는 미정이 어렸을 때 들었던 금기사항을 떠올린 것과 사진 속의 인물을 주시하게 된 건 간발의 차이다. 미정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사진 속의 인물은 미정을 빼닮은 여자다. 발바닥에 강력 본드가 붙은 듯 움직일 수 없는 미정의 눈이 점점 더 커진다. 검은 장막 앞 무대 위에 샤미센 음률과 함께 검정색 유카타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얗게 분칠한 얼굴 위로 이마, 코, 인중, 입술을 잇는 세로선이 선명하다. 미정은 각이 잘 살아있는 몸과 발걸음으로 그가 엘이라는 것을 알아챈다. 조명을 피해 중앙으로 서서히 이동하던 엘이 몸을 돌린다. 천천히 오그라드는 손가락과 느리게 굽혀지는 무릎,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는 표정이 고장난 영사기의 화면처럼 하나씩 미정의 눈 속으로 들어온다. 극도의 느린 동작으로 걷던 엘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검정 유카타가 휙 허공으로 날아간다. 마치 하늘을 뒤덮으려는 듯 펼쳐진 밤의 여신 닉스의 검은 휘장 같다. 옷이 사라진 알몸의 엘이 정면으로 몸을 돌릴 때 미정은 차마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악 하는 짧은 단발말을 뱉고 만다. 샤미센의 삼현이 미정의 비명을 끌어다 허공에 흩뿌린다. 지늘게 묻힌 빨랫줄처럼 흉터가 퍼진 엘의 몸이 느린 동작을 따라 온순한 파도처럼 일렁인다. 일렁이는 배의 근육이 진흙 속에 묻힌 빨랫줄을 뱉을 것 같다. 몸을 구부리는 엘의 동작을 따라 시선을 옮기는 미정의 눈에 뭉그러진 채 형체 없는 그의 사타구니가 들어온다. 미정이 흡 하고 깊은 숨을 몰아쉰다. 갈비뼈 안에 유리 조각이 채워진 듯 숨쉬기가 힘들다. 한데 뭉친 엘의 화상 흉터는 사타구니를 지나 무릎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닥에 누워 사지를 늘어뜨린 엘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나기 위해 발버둥친다. 그의 입은 끊임없이 달싹이며 무슨 말인가를 웅얼거린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 같다. 이를 지켜보는 미정의 온몸 근육이 뭉치는 듯하다. 태아처럼 몸을 웅크렸던 엘이 사지를 펼치며 일어난다. 움츠렸던 손과 발의 펼쳐짐이 마치 꽃이 피는 모습 같다. 이제 막 피어난 커다란 꽃 한 송이가 검은 장막의 사진을 향해 발을 내딛는다. 한참을 걸어도 제자리다. 아니, 엘의 발걸음은 사진과 점점 더 멀어진다. 발걸음과 달리 내뻗은 그의 손은 무엇인가를 움켜쥐려는 듯 애타게 허공을 쓰다듬고 있다. 울음을 머금은 듯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엘의 얼굴. 만질 수 없는 무엇인가를 더듬거려 찾던 그의 손이
공중에 멈춰 있다. 소리 없이 누군가를 부르는 듯하다. 미세하게 떨리는 엘의 손이 금방이라도 어떤 비밀을 발설할 것 같다. 느릿느릿 이어지는 엘의 춤사위. 팔과 어깨, 허리로 물결치듯 이어지는 엘의 몸짓을 그림자가 따른다. 흡사 두 사람이 정교하고 섬세한 춤사위를 이어가는 듯하다. 미정은 어느 순간 그림자와 어우러진 엘의 몸짓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암흑이나 죽음의 춤으로 불리는 부토춤이다. 미정은 언젠가 영화 사랑이 끝난 후에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았던 부토춤을 기억해낸다. 벚꽃 아래 받는이 없는 송수화기를 들고 춤을 추던 소녀가 부토는 내가 아니라 그림자가 추는 춤이에요. 나는 죽은 사람과 춤춰요. 라고 했던 말도. 죽은 사람을 불러내던 의식, 부토춤. 엘은 누구와 춤을 추고 있는 것일까? 샤미센도 춤사위도 사라진 공간에 빗소리만 요란하다. 이제 막 장마가 시작되고 있다. 타나토스 방으로 옮기고 싶다는 미정의 말에 김 대표는 어이없는 표정이다. 장마철이라 잠 못 자는 의뢰인들이 히프노스 방에 줄을 선 건 몰라?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방엔 갑자기 왜 가겠다는 거야? 그럼 그 방을 없애지 왜 두는데요? 그야 구색을 맞추려다 보니 그래 된 거지. 특별히 그 방을 꺼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타나토스는 히프노스와 쌍둥이인데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제 포옹이 꼭 필요한 사람은 이 방으로 찾아오겠죠. 방을 옮기고 나서 처음 만난 의뢰인은 엘이었다. 왜 이 방에? 엘을 본 미정이 다소 놀란 표정으로 묻는다. 그러는 미정 씨는 왜 여기? 말없는 둘의 시선이 정면 벽에 걸린 그림으로 향한다. 잠의 신 히프노스는 이곳 죽음의 신 타나토스 방에도 있다. 그림 속이긴 하지만 그의 상징인 양귀비꽃을 들고 있는 히프노스는 밝은 빛을 받은 채 잠자고 있고 그의 옆에는 죽음의 신 타나토스가 평범한 얼굴로 잠들어 있다. 그림 속 두 형제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곳 포옹을 알기 전에, 아니 미정 씨를 알기 전엔 항상 죽음을 생각했어요.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같이 춤을 추던 여자였죠. 공연을 앞두고 둘이 막바지 연습을 하던 중이었는데 연습실에 화재가 나서 그 여자는 죽고 봤다시피 난 남자 구실도 못하는 망가진 몸으로 살아남았어요. 미정 씨 처음 보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와 너무 많이 닮아서. 어느 날은 혹시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도 했었죠. 생각에 잠긴 미정 씨 마냥 바라보고 내 여자에게 했던 것처럼 문자도 보내고 미안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난 미정 씨 처음 만난 날 사고 난 후 처음으로 정말 평온하게 잤어요. 평온하게 잠을 잤다는 엘의 말에 미정은 엉뚱한 대답을 한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멋진 춤이었어요. 그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동문서답하기는 엘도 마찬가지다. 무슨 말? 비정상적인 쥐 이야기에 세상 일이 어디 정상적으로만 돌아가느냐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반사라고 미정 씨가 그랬잖아요. 그런 일마저 우리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세상 참 쉽게 산다고 내가 화난 척했지만 그렇게 말해줘서 좋았어요.
그러게요. 쥐가 어떻게 고양이에게 호감을 느껴요. 이런 식으로 미정 씨가 말했으면 내 마음이. 미정이 살며시 웃으며 애를 가만히 끌어안는다. 엘도 자신의 가슴 안으로 미정을 깊숙이 끌어당겨 포옹한다. 물에 부푼 경호의 시신은 잠담했다. 눈과 코가 사라진 자리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미끈거리는 피부는 부패돼 냄새가 심했다. 얼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경호의 입술을 바라보던 미정은 몸서리를 쳤다. 경호는 영화관 제일 뒷자리에 앉아 미정의 입술에 입 맞추는 걸 좋아했다. 키스 중에 새어나오는 미정의 작은 신음소리를 자신이 살고 있는 이유라고 말하던 경호였다. 미정은 설명할 길 없는 이 모든 일이 발을 헛디뎌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이라고 생각했다. 한잠 자고 일어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 있을 것이라고. 나 다시 춤추고 싶어. 다시 춤을. 깊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진 듯 잠에 빠진 엘은 미정의 품에 안겨 주문처럼 중얼중얼 잠꼬대를 한다. 잠든 그를 내려다보던 미정은 화제로 사랑하는 연인과 아름다운 몸을 잃어버리고 춤을 추던 엘의 모습을 떠올린다. 진흙덩이처럼 뭉개지고 일그러진 몸이 불러낸 그림자 연인과의 부투춤은 세상에 다시 없는 멋진 춤사위였다. 미정은 생명의 시원이라는 강의 방에서 눈을 잃고 아직도 불면의 밤을 서성이고 있을 경호를 생각한다. 이제 경호의 방으로 옮겨가야겠다고 눈과 코를 잃어버리고 일그러진 얼굴의 경호를 안아야겠다고 둘의 포옹이 깊은 잠으로 인도할 또 하나의 그림자춤이 될 것이라고 미정은 엘의 주문에 답하듯 읊조린다.